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제주도가 내린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관련 재판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을 추진한 중국 녹지그룹과 세 번째 법정 싸움에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이번에 제주지방법원 행정일부의 1심 선고가 이뤄진 것은 이른바 녹지국제병원 2차 허가 취소 소송.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제주도가 두 번째로 내린 개설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주도는 당시 녹지국제병원 측이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국내 법인에 넘겨 외국인 투자 비율 50% 이상이라는 허가 규정을 어겼고 의료 설비들도 사용할 수 없어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녹지그룹 측은 사업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뤄진 지분 매각은 기업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녹지 측의 입장이 어떤지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거든요. 드릴 말씀 없습니다. 제주도와 녹지그룹이 얽힌 소송은 모두 3개. 일단 지난 2019년 제주도가 내린 1차 허가 취소에 대해선 대법원이 부당하다며 녹지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와 별개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허가 조건에 대한 적법성을 가리는 소송은 1심에선 녹지 측이, 2심에선 제주도가 승소한 가운데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병원이 매각된 상황에서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상식이라며 영리병원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국 녹지그룹은 더 이상 이유 없는 소송전으로 제주도민을 겁박하고 시간을 끌지 말고 이제 자신들의 기책 사유를 인정하고 본 소송을 포함한 영리병원 관련 모든 소송을 중단하라. 복잡하게 얽힌 법적 다툼 속에 국내 1호 영리병원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로 해외여행 시장이 빠르게 회복되는 가운데 크루즈 관광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17만 톤급 초대형 크루즈가 제주를 찾는 등 일본인 관광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거대한 크루즈 여객선이 제주 해군기지 민군 복합항에 들어왔습니다. 제주에 입항한 크루즈 가운데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아파트 19층 높이에 길이만 315m에 이르는 17만 톤급 초대형 크루즈 여객선입니다. 승객 3,600명을 태우고 일본 요코하마를 출발해 에이메현과 미야자키현을 거쳐 제주에 도착한 겁니다. 초대형 크루즈인 벨리시마호는 이번 제주 방문을 시작으로 올해 7차례 더 제주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제와 어제 이틀 동안 모두 3척의 일본발 크루즈를 통해 제주를 찾은 일본인 관광객은 4,000명. 그동안 중국 중심의 크루즈 관광 시장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あれで春らさんすごいビューティフルな山でしょ行きたいけどねこのお天気だから船の中でパンフレット黒豚ぜひ食べてみたいです。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크루즈 관광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면서 외국인 관광 시장에도 활기가 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크루즈 들어온 날이 한 1.5배 정도 조금 더 매출이 올라가고 있어요. 낮에는 한가했는데 이제 크루즈가 이제 오전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되고 있죠. 올해 제주에 기항 예정인 크루즈는 44척으로 관광객 10만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특히 일본인 승객이 중국인 크루즈 관광객 수를 앞지를 것으로 보여 사드 사태 이후 크루즈 관광 시장에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아버지는 25살에 끌려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어디 가서 뭐 훔쳐먹었습니까? 누구 때렸습니까? 누굴 죽였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사진도 한 장 없습니다.
아버지 얼굴 저는 5살, 4살 때 주정 공장에서 목포 형무소로 가면서 손 흔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외삼촌이 우리 제주도 말로 굴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궁이 그 방에 불 때는 아궁이 속에서 약 한 3개월을 숨어 살았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누가 살려준다 그러니까 자수했는데 마산 형무소인가 대전 형무소인가에 끌려가가지고 그때부터 소식이 이제 없던 겁니다. 가정적이라서 집 부인하고 자식들밖에 모르던 그분이 이제 4.3 사건이 돼가지고 죄 없이 이제 끌려가가지고 이제 그 마산 형무소에서 돌아가시니까 저는 오늘이라는 날을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내 죽기 전에 무죄 판결을 한번 내렸으면 이 생각밖에 하질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제사를 모시면서도 그것만으로 해서 그 희생자분의 그 한을 풀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그 직권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선고된다면 그나마 지금까지 가슴에 응어리졌던 한을 좀이라도 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늘 그 30분 외에도 그 더 많은 희생자분들과 유족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이분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그동안의 한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주문, 피고인들은 강무죄. 강원도에서는 과수 화상병으로 농촌이 근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화상병 예방을 위해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피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발생 시기까지 빨라지면서 농가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과밭 여기저기 잎이 누렇게 변한 나무들이 눈에 띕니다. 한 번 걸리면 과수원 농사 전체를 포기해야 하는 과수 화상병에 걸린 나무들입니다. 이 과수원에 있는 213그루 가운데 65그루에서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현장 조사가 끝나면 나무는 모두 매몰 처리되고 앞으로 3년 동안은 과일나무를 심을 수 없어 농가 입장에서는 사실상 폐업 통보나 다름없습니다. 2년 전 바로 옆에 있는 밭에서 화상병이 확인돼 조심한다고 조심해왔지만 결국 같은 처지가 됐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지금. 그지?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일인데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어. 할 수가 없어. 강원도 내에서는 지난 2018년 평창에서 처음으로 과수 화상병이 확인된 이후 원주와 영월 등 강원 영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발생해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해당 과수원과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배나무 밭에서도 15그루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폐원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반경 2km 내에 있는 과수농가 17곳을 대상으로 정밀 예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과수 화상병 발생 시기가 예년보다 2-3주가량 빨라지면서 확산 우려가 더 큰 상황입니다. 과수 화상병 같은 경우는 딱히 치료될 데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농작업 하시기 전에 소독 일 철저히 하셔서 이제 전염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진흥청과 강원도 내 시군들이 매년 수십억 원을 화상병 예방에 투입하고 있지만 피해는 계속되고 있는 만큼 화상병 예방에 보다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제주도는 흐리고 비가 가끔씩 이어질 텐데요. 오늘은 낮까지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오다가 그치겠고요. 중산간 이상 지역은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다시 정체전선이 발달하면서 아침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겠고 모레 낮까지 가끔씩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벼락이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현재 기온 어제보다 3도가량 내려갔습니다. 현재 대부분 18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제주 23도, 서귀포 22도, 성산 21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섬 지역도 흐리겠고 바다 안개로 인해서 시야가 답답한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로는 물결이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금요일에 비가 그친 뒤에는 날이 개면서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주말에도 맑은 날씨 보이겠고요.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도 내 미분양 주택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미분양 주택은 1,966호로 종전 최고 기록인 지난 2월에 1,929호를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주택 매매 거래는 최근 5년 평균보다 23.1% 줄었고 올 들어 지난달까지 주택 인허가는 최근 10년 평균보다 33.8%, 주택 착공 건수는 51.5% 줄었습니다. 제주 삼다수가 출시 25년 만에 누적 매출액 3조 5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제주개발공사는 1998년 매출액 88억 원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3천억 원을 넘어서는 등 누적 매출액 3조 5천억 원을 돌파했고 최근 5년간 시장 점유율 40%대와 전국 소매점 취급률 98%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